이럴 거면 뮤지컬 31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헤아로운 공연생활 유튜브 채널 진행자이자 주식회사랑의 대표 안영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월요 라이브의 진행자이자 플레이디비 공연 관계하고 있는 아니 왜 텐션이 같이 나눠진 거예요? 이유진 기자입니다. 예, 2부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이. 오늘 2부도 연말 특집 초대석 이뮤스 픽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난번 1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인사 앞에 거두절미하고 네. 바로 계속 질문 이어나가면서 방송을 하도록 할 텐데 그 잠깐 1부와 2부 사이에 네. 예, 그 충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방송 나가면 해공 너무 처진다. 그래서 예, 각성하고 방송을 좋습니다. 2부 때는 예. 파이팅. 마음속 깊이 있는 해공에 대한 자부심으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 이유진 기자님, 그다음에 그 우리 PD님도 이뮤 PD님도 같이 공연 분야 일을 하시기 전에 연극이랑 뮤지컬 좀 보셨는지. 저는 네. 사실 많이 보진 않았고 한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사실 많이 보진 않았군 차원이 아닌데요. 그렇죠. 1년에 한 번이면 기억 못할 정도인데 안 보셨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만한. 그렇죠. 그냥 근데 어쨌든 완전 연극 뮤지컬을 나 잘 모르겠어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이런 작품 유명한데 한번 볼까? 약간 이런 느낌. 오, 와우, 너무 의외인데. 예, 그래도 가끔은 보셨을 거라고 되게 생각했는데.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관극을 시작했고요. 와. 네. 원래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방송을 만들어 보고자 해서 이뮤를 만든 거예요. 네. 역시 덕업 일치를 하시니까 이렇게 열심히. 근데 덕업 위치를 한다고 행복하진 않더라고요. 악마의. 아니 근데 관객분들 가끔 이제 시청자분들 리뷰 보면은 네. 저한테 되게 약간 덕업일치에 행복해하는 뭔가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랬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우진 기자님이나 저나 우리 PD님한테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행한 사람이 공연을 굉장히 좋아하는 느낌을 같이 받았을 때 굉장히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공할 때도 저 혼자 떠드는 방송인데 새벽에 음식 시켜놓고 나 시라노 봤는데 너무 좋다. 이 음악 너무 좋지 않냐. 풍월주 음악 좀 같이 노래 부르고 생쇼하고 이걸 보면서 약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더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시간에 떠들게 돼서 너무 야식도 많이 먹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 PD님은 우리 이뮤 PD님은 회전러 다장러 저는 다장러예요. 다장러? 회전은 잘하잖아요. 많이 봐야 한 3번? 3번. 이유진 기자님은 한 공연을 2번 이상 보는 걸 이해했었던 사람이다, 이해 못했던 사람이다. 처음엔 아예 그냥 그 개념 자체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오고 나서 이제 저도 그 이제 입사하고 나서부터는 공연을 진짜 많이 봤죠. 쭉쭉쭉 보면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다 회전을 하게 되는지는 이제 알고 저도 그래서 만약에 이제 프레스로 작품을 다룰 일이 있어서 보고 나서 그 작품이 너무 마음에 들고 주변 사람들도 같이 봤으면 좋겠다 네. 하는 공연은 저는 다시 예매해서 다시 보기도 하고 그러긴 했었어요. 네. 그럼 월요 라이브 진행 전에, 네. 그러니까 그 월요 라이브 인터파크 입사 전에, 월요 라이브 진행 전에는 회전러였어요, 다장러였어요? 그런 개념이 아예 없었죠. 그때도 없었고.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보셨으니까. 보는데. 그러니까 그럼 월요 라이브 진행하면서 공연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공연은 플레이디비 입사하고 나서 월요 라이브를 진행한 건 제가 한 입사 한 5년 6년 차부터 한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네네네. 플레이디비 입사하고 나서 월요 라이브 진행 바로 직전까지 네. 요 때는 어떤 관극 태도를 가졌으냐 이게 궁금한 일단 거예요. 다장러일 수밖에 없죠. 저희 이제 아예? 작품을 많이 보고 이제 소개하고 아. 해야 될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니까 다작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정말 이 작품 너무 괜찮다. 네. 주변 사람들 같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작품들은 이제 저도 한 번 더 보고 뭐 그렇게 하기로 하죠. 그러면 그것도 궁금해. 공연을 거의 안 보고 살다가 플레이디비 입사하고 나서 공연을 막 보게 됐는데 네. 지금도 기억나는 와 공연 이런 거였어? 이렇게 딱 임팩트 있었던 공연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 한두 작품 얘기해 주시면. 기억에 남는 건 빌리 엘리어트?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빌리를 이제 처음부터 그
친구들의 그 배우들의 성장 과정을 이제 같이 이제 취재를 하면서 지켜보니까 네. 그 무대에 올랐을 때 저도 이렇게 감동을 너무 받게 되더라고요. 애 아빠가 됐네. 그러니까 약간 네. 저한 항상 빌리 우리 배우님들은 이제 다 이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통일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 하면서 이제 막 처음에 앞에서 인터뷰 처음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네. 어느 순간 이제 엄청난 배우로 성장하였구나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게 가장 기억에 좀 남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진짜 일 때문에 덕업일치가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 그러니까 그냥 제 일을 사랑하니까 열심히 하고 그냥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냥 그게 컨텐츠가 잘 만들어지면 또 뿌듯하고. 그쵸. 갑자기 EBS 나왔네. 일을 사랑하니까 와 이거. 나도 그런데 나는 일을 사랑하니까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는데 그거 사람들이 일이라고 해주고 그것 때문에 돈을 벌게 된 것 같아요. 1부 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이뮤 시작한 다음에 해공 콘텐츠가 많이 안 올라와서 그 해공 계속 하시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봤다면서요. 이거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기다리고 계시죠. 아이 나 참 조금만 더 기다리려고 그래. 기다린다고 바로 오면 이것도 약간 간지가 안 나니까 간지 이것도 안 되나? 예. 아주 우진 기자님 아까 빌리 엘리어트 기억 남는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기억 남는 회차로 꼽아주셨어요. 그때 기억나세요? 아 그때 기억나죠. 그때 되게 능숙하게 합주기가 됩시다 이 아. 멘트로 그 배우분들을 조용히 시켰던 아. 회차거든요. 이거 미리 준비하신 아니, 멘트예요? 미리 준비하진 않고 그냥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그냥 그 멘트가 나왔던 것 같고 네. 굉장히 기억에 남죠. 아마 그때는 이제 3대 빌리, 네. 3대 빌리들로 이제 인터뷰를 사실 제작사에서도 걱정을 조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인 배우 없이 우리 빌리 배우 4명만으로 진행하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약간 물어보셨는데 사실 만나보셨으니까 아실 거잖아요. 너무 프로의식이 남다른 배우들이라 대답도 남다르죠 진짜. 네, 그냥 약간 반성하게 되잖아요. 저 친구들도 저 나이에 저렇게 자신의 일을 저렇게 사랑하고 열정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 없다. 이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인상 깊었죠. 맞아요. 그때 빌리 나갔던 현준 배우가 저희 프로 나와서도 열심히 하면 다 된다고. 항상 그 짤 다시 보고 있어요. 열심히 하면 다 된다고? 근데 그 친구들은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잖아요. 맞아요. 잘하기까지 그 연습 과정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맞아요. 아니 오디션부터 일단 그 중에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또 하니까 얼마나 그리고 그 기라성 같은 배우들과 계속 옆에서 보니까 선택받은 친구들 그래서 계속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하튼 빌리 엘리어트 만약에 빌리 엘리어트의 빌리 4명을 해공에 출연시켰다. 그럼 저는 어느 순간 니들끼리 그냥 해 이러면서 나왔을 것 같은. 예. 근데 저도 그걸 좀 조심했다고 생각한 게, 그러니까 이게 또 아역 배우라고 이게 또 배우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어쨌든 프로페셔널함을 갖고 이제 연기를 무대에서 펼치는 배우들이니까 제가 이제 어린이라고 해서 그들을 뭔가 좀 너무 애기처럼 생각한다거나 그렇게 보이면 또 그게 약간 이 친구들한테도 좋지 않고 보시는 분들한테도 좀 약간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되게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님하고 그리고 질문을 했을 때도 물론 그 어떤 질문의 어떤 단어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알아듣기 쉽게 준비는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상처받지 않게. 저는 이유진 기자님이 이렇게 딱 생각을 여기까지 하시고 말씀하시는 스타일이라고 하면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을 것 같고 직접 해본 적은 없지만 근데 우리 이럴 거면 뮤지컬에서 마틸다 배우 두 분이 오셔서 그 방송을 했었을 때 와서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놀라다가 끝나는 것 같은. 맞아요. 너무 놀라서 결국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맛있는 거 사줄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먹방하면서 끝나는 뭐 이런 그림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우진 기자님은 월요 라이브를 통해서 공연에 출연하는 배우가 이 공연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캐릭터를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석해서 하는지를 1시간 안에 보여주시는 게 주요 목적이라고 하면 저는 이 공연에 출연하는 이 배우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인간적인 모습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끌어내고 싶어하는 욕심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방송이라는 타이틀이 들어올 때 이 작품에 대해서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외로 또 이제 공부방송을 할 때 이 작품 좋아하시는 분들이 집중력 있게 보시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진행하면서 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카메라 화면에서도 아예 물러나 버리고 이렇게 되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뮤는 어때요? 근데 저희가 딱 그 중간인 것 같아요. 아닌데? 작품 얘기도 하면서 배우 매력도 보여주면서 반반. 아닌데 그냥 편집 방송인데 우린 지금 생방송 하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말이야. 편집 방송은 편집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손 엄청 많이 가요. 사실 그래서 편집을 안 해요. 편집을 하려면 정말 방송을 잘 보고 잘 타이밍을 맞춰야 되니까. 우리 우진 기자님 이렇게 방송하시다 보면 네. 방송하신 다음에 공연 이제 보러 다니시면 네. 알아보시는 분들 많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신 분은 가끔가다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옆에서 가끔가다 한 번? 그러니까 한 번인가 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분도 저를 알아보려고 하신 게 아니라 순간 아는 사람인 줄 알았던 거죠. 약간 그래서 네 그랬던 적은 있었는데 이제 뭐 근데 사실 다들 배려를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대부분. 그래가지고 뭐 아는 척을 하시거나 그러진 않고 근데 가끔 이제 뭐 주변에서 트위터에서 너 오늘 뭐 봤다던데 막 이러면서 약간 그런 걸 들을 때가 있었죠. 가끔 올라와요. 오늘 뭐 보러 갔는데 우지 기자님 오셨더라. 다음 주 월요 하겠구나. 라이브 이건가 보다.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또 그렇게 유출을 하시는구나. 하지만 저는 다른 작품들도 네. 무조건 다 월요 라이브를 한다고는 생각 안 하셔도. 근데 영수 대표님도 그 목격담이 있었어요. 저희 여보셔 나간다고 이제 예고 나가기 전에 그때 보러 가셨잖아요. 네. 그거 보고 해공에 나오나 보다 여보셔. 저는 이뮤를 하기 전에 해공의 공부방송도 많이 하기 전에 공연 보러 다니는 거 글들이 좀 올라왔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최초의 셀럽이라니까요. 염육의 최초의 셀럽. 그 뭐였지? 연반인. 네, 연반인이시죠. 그래서 제가 저 혼자 방송할 때 그런 거 했었어요. 그 10연공 공약. 그러니까 공연 10개를 연속으로 쫙 봐서 리뷰하고 막 이러는 거. 저는 그렇게 그 구독자들이랑 약속하고 제가 공연 보고 제가 떠들고 리뷰 얘기하고 조금이라도 공연에 좀 도움이 되면 그렇게 좀 하는 거 좋아해서 그리고 약속하고라도 공연을 보는 게 공연 봐야 되니까 예, 좋아해서 했던 건데 그 사람들이 전 알아보는 거 전 좋아요. 알아보면은 예, 전 제가 관심 받고 싶어서 역시 타고난 배우셔요.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일반인들은 누가 하는 순간 그때부터 저쪽으로 갈 수가 없는데. 그래요? 네. 우진 기자님도 알아보는 거 불편해요? 그러니까 불편한 것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많이 이게 티 안 나셨는데 만약에 티를 냈어. 그냥 약간 그런 건 신경 쓰이죠. 내가 혹시 관크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근데 제가 키가 엄청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9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진짜 크세요. 네. 그러니까 소극장에서의 좌석이 너무 불편해요. 무조건 뒷좌석으로 해야지. 그리고 그래서 이게 또 뒤에 보시는 분들이 불편하시니까 나름대로는 좀 굽히거든요. 그 허리 나가요. 근데 이게 또 다리가 좁아서 닿아요. 이게 앞에 좌석이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관람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한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리 피고 싶고. 그런 것에 대한 약간 걱정? 그 정도? 난 이게 이런 게 너무 좀 안타까워요. 이건 사실 뭐 극장을 제대로 지었어야 넓게 지었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요. 걱정을 넓게 지으면 티켓 금액이 훨씬 더 비싸져요. 그런 걱정 정도? 아. 그러니까 뭐 그게 막 진짜 너무 불편해. 그랬으면 아예 카메라 앞에 나오질 않았겠죠. 나 그것도 궁금합니다. 어떤 거요? 우진 기자님 그동안 진행했던 지금 월요 라이브가 몇 편까지 갔죠? 70 몇인가? 아니요. 90이에요? 지금 거의 100회 가까이 됐어요. 지금 와. 95. 19년부터 했었으니까. 기억에 남는 개인적인 거는 이제 돌발 상황 때문에 네. 제가 깜짝 놀랐던 이제 뭐, 기억 뭐. 회차가 있죠. 예전에 스페셜 라이어라는 작품으로 그때 진행을 했었는데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뒤에 이제 그 당시에 네온 사인 같은 걸 이렇게 걸어놓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방송 끝날 때쯤 돼서 이제 배우들한테 뭔가 이렇게 드린다고 그걸 딱 꺼내다가 네온 사인이 제 손에 부닥쳐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이제 저는 이제 마무리 진행은 해야 되고 근데 옆에서는 이게
떨어지니까 깨지면서 네. 이게 막 전기 윙윙 소리가 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네. 방송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네. 끄긴 꺼야겠고 그래서 네. 배우들한테 멘트 시키고 전기를 코드를 딱 뽑는데 콘센트에서 전기가 확 오르는 거예요. 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옆에 배우들은 이제 깜짝 놀라신 거죠. 이제 오. 깜짝 놀라신 상황에서 저는 근데 배우들을 당황시키면 안 된다. 네. 나는 이제 최대한 이거에 흔들리지 말고 방송을 안정적으로 끝내야 된다라는 그 강박이 이제 너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놀라도 되는데 저는 괜찮고요. 한 분씩 이제 마무리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하니까 옆에 배우분들이 오히려 너무 빵 터지셔가지고 저희는 하면 되는데 네. 괜찮으신 거 맞냐고 혼자 제일 안 괜찮으신 것 같다. 그럼 큰일 날 뻔했네. 네, 그래서 그게 개인적으로는 좀 기억에 남는 회차였어요. 이런 거 쇼폼으로 짤 같은 거 아니 너무 자극적인가 이런 건? 저 정도는 그냥 에피소드로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카메라가 그때 찍었어요. 그때 뭐 조금 잡혔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놀라는 장면이. 네. 월요일에 카메라 앞에 세 대인가 두 대인가? 그때 다른 애 보통 2대에서 3대. 네. 잡힌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옛날이라 없앴겠다. 지금 쇼폼인데. 역시 타고난 유튜버는 다릅니다. 생각하신 게 진짜 다르시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 지금 무사하니까. 네. 그러면 그 방송적으로 기억에 남는 건요? 그러니까 월요 라이브 할 때 항상 이렇게 제일 기분이 좋거나 뭔가 새로울 때는 이게 뭔가 배우들이 평소와 다른 뭔가 색다른 매력을 발견했을 때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배우들의? 네, 배우들의. 네. 그것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 순간인데 네. 제가 그때 하데스타운 편을 진행했을 때가 제 네. 기억이 남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출연했던 배우 중에 한 분 이제 지현준 배우가 네. 출연을 했었어요. 근데 네. 이제 지현준 배우 하면은 딱 우리가 떠올리는 그 사람 그 배우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딱 이렇게 무게감 있고 네. 목소리는 막 이렇게 저음의 네. 목소리를 내는 진중한. 네. 그래서 이제 방송하기 전에 이분은 오늘 작품에 대한 진지한 해석을 이제 맡아서 잘 해주실 분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부분에 작품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 댓글에서도 지 교수님 막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고. 네.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이제 몸으로 말해요 시간을 저희가 마지막에 가볍게 이제 마무리하려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지현준 배우가 이제 단어를 보고 몸으로 설명을 하면은 박해나 배우가 이제 마치는 이제 그 타이밍이었는데 이분한테 기대를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동물을 이제 맞추게 하는데 말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표정을 막 엄청나게 다양하게 쓰면서 막 이렇게 포즈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거기에 있던 스태프들이 다 빵 터지고 댓글도 막 크크크크로 도배가 되고 그래서 이분한테 또 이런 매력이 있었구나. 이게 좀 기억에 많이 남는 회차였던 것 같아요. 역시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그랬을 때 이때 효과가 이뮤는요? 아직 그래도 30회가 넘었으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회차는 히스토리 보이즈. 히스토리 보이즈? 네. 어떻게? 저 공연 보고 나서 준비할 때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맞아요. 되지? 쉽지 않아요. 또 이게 좀 까딱 잘못하면은 저희 때문에 영향이 갈 수도 있는 거였고 네. 배우들도 좀 조심하는 맞아요. 편이었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어내지 이랬는데 생각보다 유동 배우가 말을 너무 잘했고 리언 배우도 낯가림이 굉장히 심하시잖아요. 그래요? 네. 엄청 심하신데 그날 오셔서도 말씀도 되게 잘해주셨고 네. 그래서 가는 걸 붙잡고 이제 여보셔 하러 오시라고 맞아. 그래서 섭외를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오셨는데 진짜 리언 배우가 조금 괜찮아졌나 봐요. 네. 두 번째에서는 와서 네. 말도 아예 잘 치고 나가고 에피소드도 딱 전지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재밌으면 청취자분들도 조금 재밌으신가 보다 비슷하게 느끼시나 보다 이런 걸 좀 많이 느꼈던 회차예요. 그러셨군요. 예. 해공은 24시간 시라노 라이브였어요. 그렇죠. 아니 저는 레전드. 그 다시 보기가 안 되고 유튜브에서 뭐가 문제인지 하긴 안 되는데 저는 목적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관객분들 이게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재밌는 영상, 좋은 영상 이것도 있고 이 방송을 통해서 매출이 올라가는 게 일단 그 굉장히 우선적인 목표였었고 그리고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거에 섭외를 하는 배우들이 나 스태프들이 왜 이걸 하는지를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게 다 만족스러웠던 게 시라노 24시간. 그러니까 방송 나오면 배우분들이 나오거나 스태프분들이 나오거나 뭐 연출이 나오거나 누가 나와서 방송에 대해서 그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너무 늦게까지 고생했어요. 고생했죠. 고생한 건 아는데
이 공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공연을 좋아하고 있는지를 배우들도 느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관객들은 배우들이 얼마나 열심히 얘기하는지도 느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방송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방송 만들려고 얼마나 많이 섭외하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네. 근데 그게 딱 시라노가 24시간 방송을 하고 그때 판매 매출 1억이 목표였나? 그래서 1억 매출 목표가 딱 달성이 되고 맨 마지막에 류정한 배우가 나와서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그랬을 때 방송 본 사람들도 24시간 동안 방송한 거 대단하다고 얘기해주고 이 방송을 계속 키고 분장실부터 공연장까지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모습을 스태프들도 보고 배우들도 봤으니까 아 이번 마케팅팀 정말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나도 이 방송 중간중간에 출연해서 연출도 와서 설명해주고 우리 공연 배우도 아닌데 공연 와서 공연장 와서 분장실에서 리딩도 해주고 했던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감사하기도 하고 약간 그 우리가 다 같이 뭔가 해냈다 관객들이랑 같이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가 제일 좋았고 그 이후로 그런 느낌을 받고 싶어서 혼자 6시간 방송을 계속했는데 그런 느낌까지는 안 오더라고요. 예, 그랬었습니다. 예, 그때가 너무 좋았었어요. 정말 다들 방송 준비하시느라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데 그럼 관극 전에 미리 어떤 내용을 해야겠다 이런 거 사전 조사를 다 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작품에 따라서 일단 제가 잘 알고 있는 작품일 경우도 있고 아예 뭐 초연작일 경우도 있고 근데 초연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냥 인물 관계 뭐 그 정도만 그냥 알고 가는 편이고 너무 이렇게 막 자세하게 또 알고 가는 거는 오히려 또 감상에 방해를 주는 것 같아서 일단은 저도 관객 입장에서 이 작품이 어떤 매력이 있는지 느끼고 그 이후에 이제 근데 이 작품의 포인트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마인드맵을 좀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해서 이런 포인트들을 이렇게 하면은 좀 매력이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죠. 저는 공연에 따라 너무 다른 것 같아요. 해화로운 공연 생활에서 어떤 공연을 가지고 방송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때는 공연의 성격이 타겟층이 어딘가로 많이 향해 있는 이제 공연 매니아들을 많이 향해 있는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번 보고 준비한다고 해서 공연을 30회, 40회 봤던 사람들의 감정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그분들의 질문을 주로 그냥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이 공연은 사람들 많이 안 봤을지도 모르겠는데 좀 그 알려주고 싶다. 담장을 넘은 백세 노인인가? 그 제목 뭐지? 창문 담장이. 네. 그 작품 열전에서 했을 때 그게 제가 10연공인가 했을 때 중간에 한 작품이었어요. 근데 이 작품에 대한 리뷰를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얘기하다가 울컥해서 눈물이 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작품은 진짜 그냥 내 감상 위주로 방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배우나 스태프들이 안 나와서 뭐 그래서 그 작품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 준비하는 형태가. 근데 요즘에는 주로 관객들이 질문하는 걸 빠지지 않고 최대한 많이 질문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이 진짜 제 진심인지 그게 맞다고들 하는 것 같아서 그걸 내가 하려고 하는 건지 이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민은요? 저는 일단 사전 조사 다 하고 가거든요. 시놉시스나 이런 거. 왜냐면 혹시라도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봐. 네. 이런 부분이 재밌어요. 이런 걸 다 미리 알고 가는데 그래서 제가 관극을 하면 조금 재미가 없어요. 이제 반전이나 이런 것까지 다 알고 가니까. 그렇게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좀 재미가 떨어지고 안타깝네. 가끔가다 이렇게 좀 빼놓는 부분이 있는데 발견했을 때 저 부분 꼭 소개해야지 이러고 했는데 제가 그 공연 보는 중간에 적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모르게 속으로 이거 기억해야 돼. 이거 기억해서 방송에 얘기해야 돼.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 장면 약간 놓칠 때도 있고 결국 나와서는 그 기억을 전혀 못 하더라고요. 방송 다 나가고 나서 이제 깨닫죠. 나 이 얘기 안 했구나. 이게 진짜 안타깝네요. 그 객석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공연이면은 어쩔 수 없지만 조금 좀 뒷좌석에 야유가 있으면 나 같으면 내가 PD님 같은 마음이었으면은 뒷좌석으로 달라고 그래서 쓰겠는데. 근데 저는 또 뒷좌석 안 앉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고등학교 때부터 네, 저는 무조건 앞자리. 앞으로 전진하는 스타일이어서 저는 앞에 자리가 비어 있어도 뒤로 달라고 그래요. 우진 기자님도 그러지 않아요? 저도 그냥 뭐 자리를 그렇게 막 어떤 자리를 뭐 선호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 주변에 187cm의 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특히나 그런 꽉 찬 공연은 무조건 뒤로 가야 돼요. 뒷자리, 통로 자리. 네네. 다리를 벌리고 앉아야 맞아요. 되는데 이게 건방진 게 아니라 쫙벌람이 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공연에 대한 기억 같은 거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걸 그래서 배우들이나 스태프들한테 이제 그 창작진한테 방송 출연해서 물어보죠 아예. 뭐가 좋다고 그러냐 이러면서 그래서 그 얘기 하면은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때 기억나는 스타일이라. 그리고 저는 스포일러 그러니까 자료 조사하다 보면은 이제 내용을 알게 되잖아요. 그게 공연 보는데 저한테 그렇게 크게 지장을 안 준다 이렇게 전 믿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진 기자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 작품이면 안 보죠. 네. 그러니까 반전이 되게 중요한 어떤 요소인 작품이면 사실 모르고 보는 게 좋죠. 그 어쨌든 저는 작품에 대한 매력들을 어쨌든 포인트로 삼아서 그걸 코너로 하고 그것들을 좀 매력을 살린 뭔가 구성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제 스스로 느끼려고 그러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해아로운 공연 생활이라는 유튜브 채널 중에서 공부 방송 이걸 할 때 늘 얘기하거든요. 이 공부 방송을 좀 듣고 나서 공연을 보시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볼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곧 어느 정도의 스포는 당하고 가라 이런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월요 라이브도 작품에 대한 스포일러 할 때 있죠. 질문하게 되면 사실 이 얘기 듣고 공연 보면 훨씬 더 재밌다 이렇게 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공연을 한 번밖에 안 볼 수도 있으니까 이게 이런 데서 좀 약간 딜레마가 오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연은? 그거는 저는 작품의 결에 따라서 또 조금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어떤 작품을 했을 때 이 작품은 사실 완전 그냥 대중 타겟으로 가는 작품들이 있고 좀 마니아 분들이 또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작품들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의 어떤 밸런스를 좀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이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방송으로 가고 좀 더 대중적이고 그런 뭔가 이거는 한번 연말에 보고 같이 즐겁게 할 수 있는 뭐 작품이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배우 매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도 조금 더 많이 가미하는 편이고 그런 것 같아요. 참 월요 라이브 이렇게 알차게 하는데 1시간 안 부족해요? 사실 빠듯하긴 해요. 그죠? 빠듯한데 약간 모자란 게 낫나? 서로 그냥 배우분들도 그렇고 이게 어쨌든 할애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너무 길게 가져가면 사실 출연자들 자체의 부담도 있고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저희는 1시간 녹음한다고 부른 다음에 1시간 반 2시간씩 하거든요. 이뮤스픽 녹음하잖아요. 네네네. 제가 눈치를 엄청 봐요. 여기 저 말고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한 적은 없는데 모두 다 그런 눈빛으로 봐요. 한 30분, 40분. 처음에는 팟캐스트 이거 처음 저한테 얘기할 때 한 번 송출할 때 15분인가? 25분에서 30분 그쵸. 정도 하겠다 했는데 가당치도 않았죠. 이렇게 얘기해서 했는데 제가 첫날 와서 5시간인가를 녹음하고 가서 근데 그때 저는 녹음하고 나서 오랜만에 좀 이 정도 얘기하니까 좀 시원하네 이러고 왔는데 배경이 편집장이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늦게 끝나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줄여주세요 이러고 저도 그 다음날 출근했는데 어제 녹음 잘했어 해서 5시간 했어요. 근데 너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편집하기가 또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1시간에 그 방송을 끊는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중간중간 항상 시간을 체크해 가면서 첫 번째 코너 길어지네? 그러면 이거 질문 버리고 막 이렇게 다 머릿속에서 계산을 하죠. 제가 제일 많이 욕먹는 게 질문이 만약에 10개가 들어왔어요. 질문을 쭉 해. 근데 뒤에 8, 9번이 굉장히 주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지금 3번밖에 안 갔는데 시간이 거의 다 갔어. 그러면 저희 같이 이제 저희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뺄 줄 알았는데 제가 고지고대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이거 빼셨어야죠 그러면은 이제 이 질문한 사람도 성의가 있지 않겠냐 이러면서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프레스콜 진행하실 때 항상 기자로서 가면 행사가 되게 길다. 언제요? 나 프레스콜 사연 또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런 거 있어요. 그
프레스콜에 참여한 배우나 스태프들한테 질문이 다 안 가니까. 그렇죠. 그런 건 챙겨야죠, 당연히. 이런 걸 챙기다 보니까 그럼 그거 말고 또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뭐 사진도 이제 포토타임 이런 네, 거? 포토타임도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또 새로운 걸 뭐 또 가미하셔가지고 뭘 네. 해주세요, 또 네. 뭘 해주세요. 좀 되게 길었던 기억이 네. 납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또 너무 좋죠. 그렇죠. 네. 맞아요. 아닌데 지금 목소리가? 기자들은 빨리 끝나고 싶은데. 예. 컴팩트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있죠. 이제 가면은. 저는 방송을 보는 사람, 프레스콜에 온 기자들 이런 사람들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맞아요. 저는 해공은 모르겠는데 방금 이 프레스콜 일부분은 굉장히 좀 약간 충격적인데. 그 관극 가실 때 네. 그 페어는 어떻게 정하세요? 일단은 근데 요즘 워낙 페어들이 정말 조합이 너무 다양해져가지고 너무 어렵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출연하는 배우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보려고 하는데 이제 만약에 그런 게 조금 일단 맞춰서 보고요. 그리고 시간이 가능하다면 어쨌든 출연하는 배우들의 회차를 그래도 웬만하면 한 번씩은 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좀 어려울 때는 뭐 제작사 쪽에 뭐 영상이 있다면 조금만이라도 볼 수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이 배우는 좀 다른 배우들이랑 다른 어떤 좀 개성이 있나요? 이런 걸 물어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시간 날 때 봅니다. 아니 출연하기로 한 배우들의 일정을 방금 똑같아요. 다 맞추기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요즘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건 복불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제가 본 배우가 한 명도 안 나왔을 때도 있었어요, 방송에. 그럼 놀라면서 봐요. 그럼 다시 봐요. 그럼 다시 봐요? 그 적어도 어쨌든 어. 반은 있어야. 그러면 다 초대권으로 보세요? 아니면 사비로 보시기도 하세요? 이제 뭐 회사 법카로 볼 때도 있고. 이게 또 법카가 돼요? 이제 뭐 그런 이제 필요한 인터뷰에 필요한 것들은 이제 뭐 그렇게 볼 때도 있고요. 저렇게 보고 싶다. 법카로? 네. 음. 왜냐면 저희는 이제 처음에는 100% 제 사비로 봤다가 이제 그걸 나중에 대표님이 아시고 놀라셔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초대권을 구해주시거든요. 근데 저도 조합이 좀 어려울 때는 뭐 3분 중에 2분 보거나 이렇게 보는데 그때 한 번 다시 볼까 이러면 또 스케줄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초대권을 다시 요구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맞아요. 스케줄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방송국만 들으시면 그래도 좀 신경 써서 캐스팅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저희가 섭외가 뭐 2주 전 네네. 이렇게 나오는데 예고 공지를 내는 시간까지 따지면 볼 수 있는 시간이 한 일주일? 네.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진짜 인기 있는 막 공연은 그때 저희가 거의 바로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표가 다 매진이라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그 흔히들 말씀하시는 산책을 했어요, 진짜. 산책을 해서 하나 뜬 거 겨우 잡아가지고. 대단하시다. 저는 그러면은 그 핑계 대고 안 봐요. 아니 매진된 걸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방법이 없잖아요. 매진된 거 산책은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우진 기자님은 이제 버카루라도 구매하시니까 저는 제가 제작사에서 요청을 해서 보는데 티켓이 많이 팔리는데 많이 팔린 상황에서 달라고 하기가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건 팔려고 방송하는 건데 판다는데 그걸 내가 이것도 웃기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매진되면 해화로운 공연 생활에 방송을 하기로 했다가 생각보다 티켓이 빠르게 매진되면 방송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기도 해요? 취소를 하시기도 해요? 근데 배우랑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이제 한번 하죠, 날짜 잡죠 이랬는데 매진이 되면 좀 취소되는 경우도 있죠.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영화 같이 잘 될 때 홍보를 더 좀 심혈을 기울여서 배우도 그렇고 뭐 마케팅적으로 광고도 그렇고 그래서 영화관이 이제 개봉 일수가 계속 늘어나면은 상관이 없는데 맞아요. 공연은 정해져 있는 거라 그리고 배우들이 이제 매진되고 그러면 이제 공연장 안에서의 행사나 이런 것들이 많고 뭐 인터뷰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는 체력적으로 시간을 빼는 게 그리고 월요 라이브는 월요 라이브대로 또 힘이 들겠다. 그 배우들이 쉬는 월요일 날 하니까 맞아요. 요즘 개인 스케줄들이 너무 많으세요. 배우분들이. 맞추기 너무 힘들죠. 네, 다들 이제 오히려
이제 보통 공연이 없는 날이니까 외부 스케줄들을 또 많이 잡으셔가지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달려서 그날 하루 쉴 때가 있는데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공연하면서 다른 공연 연습이 있으면 연습실에서 중요한 것들을 다른 공연 반드시 쉴 것 같은 월요일 날 많이 잡아놔요. 맞아. 프로필 촬영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월요 라이브도 아마 그런 게 애로사항이 있을 거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매니아분들이 방송을 많이 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공연 끝난 시간에 방송을 하니까 배우들이 저쪽에서 굉장히 생기발랄하게 공연 방금 끝나고 박수 받고 막 에너지 있게 딱 와서 아주 빠른 시간에 바로 방전돼요. 그래서 지쳐갖고 그렇죠. 그럴 수밖에 그럴 없죠. 때가 있습니다. 월요 라이브 곧 이제 좀 있으면 100회 그럼 맞이하실 텐데 100회 데뷔해서 준비하시는 컨텐츠나 아니면 앞으로 해보고 싶은 컨셉 이런 거 있으세요? 사실은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배우들이 노래도 부르고 막 이렇게 좀 편안하게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컨셉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참 여건상 쉽지는 않다라는 걸 느끼고 또 가능하면 사실 뭐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요거는 월요 라이브는 아니고 그 저희 이제 유튜브 컨텐츠로 만들었던 게 그때 어나더 컨트리 배우들이랑 그리고 베어 더 뮤지컬 배우들이 같이 나와서 예. 학교 대항전 이런 컨셉으로 같이 진행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월요 라이브도 가능하다면 약간 그 두 작품을 같이 뭔가 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대결 구도로 진행을 해봐도 좋을 것 같지만 쉽진 않을 것 같다. 이건 또 여건상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하고 싶은 건 저도 많은데 이게 항상 제한 사항이 많고 또 저희 물리적인 시간도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 라이브가 끌고 가야 저희 회사도 야 이거 해공도 좀만 더 하면 월요 라이브처럼 될 것 같은데 이러고 또 따라가고 이미도 팟캐스트 이런 거 해서 막 뮤지컬 배우들이 고민 풀어드립니다. 막 이런 것도 하고. 저 그거 생각했는데 어떻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피디님 생각이 난데 생각이 나. 저희 아마 아이템 서로 공유하면 다 비슷비슷할걸요. 콘서트, 뭐 공개 방송, 뭐 공개 방송 생각했으면 저희 회사 2층에 담소라고 있어요. 저희 1층에 공개홀이 여기 있어요. 공유홀 있잖아요. 좋겠네. SBS 공개홀 있구나. 그런. 저희 잠깐 그 홍보할까요? 저희 이뮤? 지금 확실시 된 거는 손유동 배우가 진행하는 코너 속의 코너가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하고 싶다고 하셨다고. 들으셨어요? 네, 최근 거. 네, 맞아요. 아. 그래서 그 후에 연락 드렸는데 얘기가 잘 돼가지고 오. 지금 어떤 식으로 할지 좀 조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1월부터 나가지 않을까 하는데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기자님 제가 어떻게 위기 의식을 안 느낄 수 있겠어요? 근데 쿨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전 괜찮습니다. 네, 저는 괜찮다는 얘기가 날 잘라도 잘려지겠다는 얘기였지. 근데 그게 괜찮다는 거지 뭐 속상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손유정 배우가 또 목소리가 오죽 좋아요. 나도 이제 좀 이렇게 근데 기자님도 약간 그러네. 이렇게 흥분하지 않네요. 아 저요? 네. 평온하신 것 같아요. 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원래 막 텐션이 막 여기까지 가진 않고 근데 저희 꾸준하게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이우진 기자님이 그 방송 하시면서 댓글을 그렇게 잘 읽어주신다고 하는데 댓글 선정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일단은 뭐 그런 재밌는 댓글들 많이 올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순간순간 올라오는 거 보면서 약간 근데 그 판단을 하죠. 이게 봤을 때 불쾌할 수 있는 선을 넘는지 안 넘는지.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이거 약간 워딩 조심스러운데 약간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순화해서 말씀드리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 편이고 재밌는 댓글들 많이 읽어드리려고 하고 질문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 그러니까 사실 나만 궁금해하는 질문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질문에 따라서는 되게 뭔가 디테일한 질문이면 그런 질문들보다는 어쨌든 이 질문은 되게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다. 그런 질문들 위주로 선정하는 것 같아요. 저는 생방 중에 댓글들 슈퍼챗 쏘면 제일 행복한 시간. 그러니까 진정한 유튜버시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 잘 돼야 돼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부끄러워지지? 그리고 이제 댓글에 막 사람들이 이제 매니아분들이 많이 방송 보시고 써주시니까
덕 용어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거 다 아세요? 공부하셨어요? 저도 거의 이제 이제 업계에 들어왔을 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저도 익히게 됐죠. 네. 그래서 알아야 저도 뭔가 이 후기를 알고 무슨 얘기인지를 알고 하니까. 해동문 같잖아요. 약간 이 별명과 이 은어를 알아야 이 후기를 읽을 수 있는데 네. 공부할 수밖에 없죠. 네네. 배우들 별명들도 관심 있게 막 보시고 그러세요? 저 대충은 알죠. 네, 그래요? 어느 정도는 알죠. 누가 누구를 말하는지. 오. 저 서방 용어도 다 제가 다 이제 눈팅합니다. SNS를 하세요? 아니요, 제가 막 하진 않고 저 필드 계정으로 보죠. 아, 저는 조정석 뽀에서 멈췄어요. 너무 옛날 아니에요? 약간 상징적으로. 네. 네, 맞아요. 근데 갈수록 또 배우들이 또 많이 또 새로운 배우들이 또 나타나고 하면은 그거 따라가기가 쉽진 않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세 팀 모였으니까 네. 각각 서로 부러운 거 음.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해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배우들과의 어떤 친밀도, 거기에서 나오는 편안함, 그런 것들이 좀 부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배우들이 이제 너무 익숙하신 분이고 같이 작업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이게 거기에서 오는 자연스러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뵙는 배우들도 있지만 제가 뭐 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진 않으니까 예. 네, 거기에서 이제 좀 어색해하는 분위기를 좀 깨는 과정이 저는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부럽고 네. 그리고 뭐 본인 채널이시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제약 없이. 진짜 내 채널 아닌데. 이뮤에는 이뮤 같은 경우는 저는 이 뭔가 딱 시스템화된 느낌. SBS. 네. 껍데기. 그런 점이 너무 부럽죠. 그리고 이거 고정적으로 딱 그래서 배우들을 모셨을 때도 이게 약간 이렇게 딱 당당하게 저희 스튜디오에 오셔가지고 하시고요. 저희 출연료는 이렇게 되고요. 그것도 물론 좀 약간 항상 민망해 하시지만 그런 것도 어쨌든 저는 너무 그래도 역시 SBS다. 플랫폼이 이렇게 다양한 채널에서 이제 나가는구나. 유튜브에도 나가고 뭐 여기저기 다 나가니까 그런 게 부럽죠. 저는 이럴 거면 뮤지컬의 부러운 점은 저도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시스템적인 거 당연히 부럽고 그리고 PD님. 저는 저보다 PD님이 더 부러워요. 그리고 직접 편집도 하고 저게 악마의 재능인지 어쩐지 몰라도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편집해서 편집 방송이니까 편집해서 노출을 할 수 있고 수정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부럽고 월요 라이브의 부러운 점은 제가 느끼기에는 뭐 커튼콜 아까 이런 것도 있었지만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곳에서 늘 공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월요일마다 저녁 8시에서 9시 몇 분까지 이렇게 자리매기 포지셔닝 된 거 이렇게 되고 싶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보든 안 보든 꾸준히 뭔가를 지속적으로 하고 같은 컨셉으로 하는 거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게 가장 부럽습니다. 과정이나 이우진 기자님의 진행 방식이나 거기 이 월요 라이브를 생각하는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이나 제작사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결과만 봐서는 과정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제가 모르니까 함부로 얘기 못 하겠는데 지금 만들어진 결과 중에서는 그 포지셔닝 된 거 이게 제일 가장 부럽습니다. PD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월요 라이브에 부러운 거는요. 차분한 진행력과 인지도, 섭외력 네. 이게 너무 부럽고요. 해공에 부러운 거는 아이디어와 저 친밀도.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배우분들이 오면 그분들도 낯을 너무 많이 가리시니까 제가 이걸 해드려야 되는데 저 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서도 받아야 되고 설명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인사도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미치겠는 거예요. 낯을 너무 가리는데 일단 풀어드려야 이게 푼 만큼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긴장을 하면 안 되니까. 이분들이 뭘 모르시네. 친밀도가 높아지면 이런 차분한 진행력이 안 나와요. 적당한 거리가 있으니까 차분해지는 거예요. 여하튼 월요 라이브 각각 특징이 지금 부러운 거 얘기하면서 나왔네요.
그러네요. 그죠? 예. 딱 보여요. 예. 해공은 결국 친한 거 아니면 안 되겠네. 재미 있잖아요. 재미와 맞아요. 기획력. 아 근데 요즘 재미가 떨어졌어요. 혼자 하는 지금 고개 방송 많이 끄덕였죠? 하세요. 아니, 고개를 끄덕이셨네. 아니. 아니 그것보다 혼자 하시는 방송을 예전보다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거기에서 오는 일단은 이 팬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요즘은 좀 줄어드니까. 예. 그래서 그걸 대신할 만한 사람으로 배우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연우 배우도 불러서 그 다음 배우들도 계속 불러보려고요. 한 명씩 시간 나는 배우들 불러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나봤습니다. 이거를 계속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 좋은 것 같아. 자 이제 그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이런 방송 하시면서 느꼈던 아니면 느끼고 있는 보람? 요거 한마디 하고 마무리 슬슬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네. 저는 뭐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어쨌든 관객분들의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은 평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방송 보시고 직접 공연 보시니까 더 재밌었다 이런 말씀하실 때 제일 보람 느끼고 또 사실 출연하는 배우분들이 되게 부담 안고 출연하시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게 네. 라이브라는 그 특성상 더 부담을 많이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출연하는 데까지 결정하기까지가 사실 쉽지 않은 분들도 많으신데 믿고 나와주시고 끝나고 나서 너무 근데 재밌었는데요? 이런 말씀하실 때 되게 보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질문을 제가 했지만 저도 생각해봤는데 제가 뿌듯하다고 느끼는 게 보람이라는 단어랑 맞는 것 같고 방송 끝나고 채팅창에 끝날 때쯤 이제 방송 마무리하려고 그랬을 때 오늘 재밌었어요. 요 한마디 출연했던 배우나 스태프들이나 생각보다 재밌는데요. 이 한마디 저는 이거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진짜로 이거 편집을 잘하셔서 감동 포인트처럼 좀 나왔습니다. 진짜 이 한마디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던 분이 계셨는데 그 히보편을 되게 재밌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거 짤을 다 찌셔가지고 그 DC 갤러리였나? 네. 여기에 짤 24개인가를 올리셔서 이 밑에 코멘트를 다 달아주셨어요. 어. 여기서 무슨 얘기했고 여기서 무슨 얘기했고 이거를. 네. 그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댓글도 다 이번 편 진짜 알찼다 재밌다 하면서 공연 보러 가야지. 이 댓글이 진짜 많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맞아요. 막 그런 후기 해가지고 트위터에 이렇게 타래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시는 그런 것들 볼 때도 되게 뿌듯하고. 근데 항상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게 이제 계속 많이 봐주시고 계속 뭐 다시 보기도 좋지만 실시간으로 계속 함께 그쵸, 보시면서 그쵸. 소통해 주시고 이 방송을 꾸준히 시청해 주셔야 이제 저희가 더 많은 분들을 섭외하고 더 오랫동안 방송에 갈 수 있으니까 이건 그러네. 사실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똑같죠. 프로그램의 숙명 같은 일이라 짤 너무 감사한데 거기는 막 조회수 몇천 이제 만을 향해 가는데 저희 조회수는 안 나오거든요. 그만큼 왜냐면 다 짤로 들으시니까. 그래서 본방사수 해주시고 맞아요. 스트리밍 많이 해주시고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정도 네. 첫 번째 회동에서는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마지막 본인 채널 홍보하면서 끝내도록 하죠. 해화로운 공연 생활 그동안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약간 방송 적겠다는 얘기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화로운 공연 생활은 이럴 거면 뮤지컬과 월요 라이브랑은 색깔이 다르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좀 다른 색깔을 좀 강조할 만한 방송들 다른 형태의 영상 콘텐츠들이 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해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구독하셨던 분들 구독 끊지 마시고 아이디를 세탁하서라도 구독자가 좀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희 월요 라이브도 매주 정말 새로운 작품들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는데 정말 그 한 주 동안은 그 작품만 정말 생각하면서 저희가 진심을 담아서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관객분들의 뭐 리뷰부터 시작해서 뭐 이분들이 좋아하시는 포인트와 뭐 그리고 이전에 뭐 프레스콜 뭐 이런 행사들에서 나왔던 질문 이런 거 정말 다 모아가지고 저희가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께 어떤 프로그램의 재미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매주 월요일 인터파크 플레이에서 방송되는 월요 라이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또 피드백도 어디서든지 제가 또 다 찾아보니까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신생 프로그램인데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지금 게스트도 많이 늘어나고 코너도 확대되고 이러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꼭 저희 방송 들으시면 꼭 관극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다 너무 소중하지만 저희 프로그램 제발 좀 많이 좀 들어주세요. 진짜 근데 다 잘 돼야 이게 뭔가 여기저기 이런 재미들이 있어야 보는 사람들도 정말 뮤지컬 관심 갖고 많이 관극하시고 문화도 발전하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유진 기자님이랑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너무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우리 이유진 기자님 진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안 지쳤죠? 안 지쳤어요. 네. 그런 후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엄청 기빨릴 것 기빨릴 같다고. 아 오늘? 네, 그래서 다들 얼마나 실시간으로 기빨리는지 한번 관극 포인트로 봐야겠다 이런 글이 많았는데 전혀 기빨리지 않으시는데요? 귀 빨릴 스타일이 아닌데? 엄청 세요. 네. 제가 세다고요. 네. 차분하게 그냥 처음 그렇게 막 같이 흥분하지도 않고 귀 전혀 안 빨리셨습니다. 자,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관극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송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럴 거면 뮤지컬 31회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거면 뮤지컬